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남해시대 TV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할 때 반드시 짚어보아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야는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임야와 건축할 수 없는 임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모든 조건을 잘 갖춘 집 짓기 좋은 임야와 그저 그런 임야로도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도시의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틀을 갖춘 부동산이 아닌 농지나 특히 임야는 다양한 시각으로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세로 접근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집짓기 시리즈 첫 번째로 주택 건축 가능한 임야 구하기입니다.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집 지을 땅을 잘못 매수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야는 농지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자산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처해 대대로 유산으로 몰려줄 수밖에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임야는 어떤 임야일까요? 임야 건축과 관련된 법규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오늘은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먼저 드리고 차차 자세한 강론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매수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임야는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먼저 인허가에 관련된 필수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 토지 이용 계획 중에 용도 지역과 지구 확인. 이건 기본으로 모든 부동산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당 임야에 걸려있는 각종 제한사항, 개발 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일단 보호구역이라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유무, 현황도로, 법지적 도상의 도로, 그리고 경사도 등등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토지이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농림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이고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임야는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고요. 임업용 산지이자 준보전산지이기도 합니다. 영역은 이렇게 녹색과 연한 하늘색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성 지도를 열어서 지적도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진한 녹색 부분은 농림어업인이 아니면 주택 건축을 할 수 없는 농림지역을 나타냅니다. 그 아래쪽에 연한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관리지역 중에서도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는 관리지역에서는 비농업인의 주택건축이 조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곳입니다. 예시로 든 임야의 경우에는 폭 4m 시멘트 포장된 임도가 임야의 경계를 따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야가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접근성을 판단하는 임도의 유무인데 이 임야의 경우는 기본기는 제대로 갖춘 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임야에 관한 내용이므로 임도가 있다고 구매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임도 외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건축법상의 도로도 아니고 또한 현황도로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든 임야의 지적도를 보면 노란색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된 임도가 바로 녹색 라인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임야는 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와 지적도상 도로를 접하고 있으므로
용도 지역과 도로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황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산림청 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도로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말 안길 또는 농로 산림청 고시제 2015년 26호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경사도는 해당 임야 전체 면적의 평균 경사도와 주택 건축을 위해 전용하려고 하는 임야 일부분의 부분 경사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야의 평균 경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라는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경남 남해군의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남해군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요, 임목 축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헥타르당 임목 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헥타르당 임목 축적의 80% 이하.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자체마다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임목 축적 퍼센트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요 25도는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입니다. 지자체별로 20도, 18도, 15도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3항은 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해발 고도가 아니고 표고의 정확한 용어의 뜻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 도로에서 갈라지는 경계 표면의 높이로부터 집안의 평균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 높이가 50m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항의 임목 축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산림기술자가 아닌 일반인은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임목 축적 조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2항의 경사도 부분은 해당 임야 전체 면적의 평균 경사도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건축 행위를 위해서 전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경사도는 가로 세로 10m의 격자로 구성된 영역의 경사도 합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인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무리이므로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임야의 평균 경사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산림정보 다드림에서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지형정보란을 보시면 표고, 여기서 표고는 해발 고도입니다. 방위, 그리고 평균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한 임야의 경우 평균 경사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임목 축적과 임목의 기준 불기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육안으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인데요. 개발하려는 임야에 활렵수보다 소나무가 많다면 매우 불리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법이라는 법률에서 산지 전용 허가 과정에 제약이 따르는데요. 이 부분도 내용이 많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세 번째 요소인 표고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기준 지반고에서 산지 전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측정한 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발 고도가 아님을 주의하시고요. 지자체마다 표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표고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농어촌 도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농어촌 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읍면지역의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를 정의한다. 농어촌 도로는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지역의 기간도로인 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이도, 마을도로란 뜻이겠죠.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도로 구분한다. 1번은 면도, 2번 리도, 3번 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정의를 알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표고 산정의 기준점이 되는 마을도로와 면도가 접하는 지점을 특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해수면에서 주택 예정지까지 고도가 만약에 100m라면 표고 산정의 기준점인 면도와 이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한 주택 예정지까지의 고도는 해발 고도인 100m보다 그 값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해발 고도와 표고를 간단하고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시고 해당 지역을 열면 화면 위의 마우스가 위치하는 지점의 해발 고도가 우측 하단에 표시됩니다. 예로 든 임야의 경우 면도와 이도가 접하는 표고 기준점의 해발 고도가 47m이고 주택 예정지의 해발 고도는 100m 정도 되므로 해당 임야의 표고 값은 100m-47m는 53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반시설과 삶의 질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서투른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의 전원주택 건축 목적 임야 매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저에게 큰 힘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어김이 없어 벌써 가을이 저만치 다가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